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제까지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온도 20도를 좀 넘어가면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정말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았던 날씨였는데, 오늘은 서울에 자작자작 비가 좀 내리는 것 같네요. 마지막 봄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또 시장은 날씨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근 목요일 날부터 굉장히 크게 흔들림을 보이더니, 목요일 날 일단은 시장에서 22억 5천억 5천만 달러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었는데, 장장 14시간 만에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으로 되면서 개장 전 1시간 남겨놓고 마이너스 60% 빠진 상태에서 주식 거래는 정지가 돼버렸으며, 전액 자산이 몰수를 당해서 미국 연방 예금자 보호 기구에 귀속이 되면서 이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SVB 사태가 굉장히 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파산에 이르기까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분명히 월요일날 국내 증시를 덮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일부 영상으로 남겨 놓았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100% 예측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시장의 악재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한 악재와 돌발 악재, 즉 흔히 말하는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악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선한 악재는 맞습니다. 신선한 악재는 맞고,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악재도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선한 충격을 줄 악재인데, 이게 이제 매뉴얼이 있는 악재냐 아니냐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거 브렉시트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최종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빠져나왔던 부분도 매뉴얼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 시장 상황을 보면 일순간에 단 이틀 만에 마이너스 15%까지 국내 증시가 빠졌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코로나 때도 사실은 순식간에 엄청난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무역 분쟁이 터졌을 당시에도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모든 게 마찬가지로 매뉴얼이 없는 악재죠. 그 순간에 시장에서는 어떠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면서 공포를 자아내고, 순간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매를 불러일으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SV뱅크의 사태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약한 고리가 하나가 끊어졌다라고 저는 결론을 좀 내고 싶고요. 지난번 이 가상화폐의 이 코로나 당시 엄청난 유동성에 의해 엄청난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가면서 가상화폐를 먼저 대버블을 만들어 세웠고, 그 과정에서 커왔던 이 FTX라는 거래소가 파산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 후폭풍이 사실 목요일날 실버게이트라는 가상화폐 전문 은행을 파산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40년 정통의 미국 16번째 규모 SV뱅크가 전격 긴급하게 파산을 좀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모르는 이슈도 있겠죠. 예상보다 많은 부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순식간에 몰려 들어오는 뱅크런 사태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파산이 나왔고, 이로 인한 이 은행은 미국 보험 기구에 일단은 귀속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 사태가 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냐 아니냐, 그리고 이 사태가 여타 중소은행들, 지금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미결제 손실을 보고 있는 이 몇몇 은행들이 줄 도산을 우려한
부분이 일부 시장에 공포를 자아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금요일날 미 증시를 보았을 때는 낙폭을 상당히 축소하는 은행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또한 이 관련해서 그간의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스타트업들의 이 돈줄이 막혔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하고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어느 순간에는 저가에 다 쓸어가 버릴 수도 있는, 그들에게는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간 수년 동안 실리콘밸리로만 돈이 쏠리고 있었던 현상이 지금의 미국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의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돈이 다시 뭐 신흥국이라든지 여타 다른 국가로 움직이는 머니무브 현상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이게 공포는 공포지만은 정말 살떨리는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그 14시간의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이든은 CPI 지표가 발표되기도 전에 아마 좋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고, 옐런도 조속한 발언을 내놓는 등 굉장히 좀 이슈들이 지난 간밤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연준의 이번 3월에 0.5bp 금리 인상에게는 분명히 제동을 걸 만한 이슈가 되겠죠. 연준의 과도한 긴축, 강도 높은 긴축에 의해서 은행이 파산했다라고 보는 시각과 언론의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관계 속에서 연준 또한 공격적으로 뭔가 긴축을 끌고 가기에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뭐 월요일날 당장 우리가 증시가 많이 빠진다면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중에 대한 부분이고, 시가는 아마 주말에 이러한 공포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퍼져가면서 월요일 시가가 결정이 될 건데, 시가가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저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당장 월요일 날 뭐 여타 이제 패닉셀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은 월요일 날 혹은 화요일 날 정도 바닥을 잡고 단기 반등은 시도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증시에 대해서 뭐 한 달의 미래를, 일주일의 미래를 5일 뒤에 주가의 동향을 예측하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좋은 기업들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아래 내려왔다 하면 일단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설령 단기일지라도 말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단기 조정 자리에서 나온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한 변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장의 악재이나 폭락해야 될 악재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일단은 매수 버튼을 눌러볼 예정이나 추후 상황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나비 효과라는 걸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약한 연결고리들을 막 끊어뜨리고 연쇄해서 부실이 연결되고 있는 쪽에 뭔가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으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국채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놨던 이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은행에서의 부실이 드러나 버렸다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채권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평가 손실이 줄어들어서 나머지 은행들이 조금 버틸 여력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연쇄 다른 은행으로까지 와전되는 게 있냐 없냐 정도. 자, 미국 시장은 연 이틀 빠지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 마이너스 5%, 고점 대비해서는 한 6% 정도 빠졌고요. 국내 코스닥 시장도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갭을 다 메우고 일단은 떨어졌습니다. 갭을 다 메우고 떨어졌는데 그간의 박스권에 있는 상태에서 그 박스권을 깨는 월요일의 하락이기 때문에 이따가 지지선을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날 국내 증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락 종목수 최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전 장중에 1350개까지 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하락 종목수
매수가 좀 나온 상태에서 최근 신용이 이상하게 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월요일 되면 이게 18조를 넘어갈 텐데요. 단기간에 들어온 신용 반대 매매가 분명히 저는 한두 차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조가 늘었습니다. 2조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2조가 늘었는데 그 신용융자 대부분이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에 집중되어 있고 코스닥이 12조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전체 밸류가 한 150조 정도 되나? 한 100,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신용 비율이 거의 코스닥 전체가 지금 뭐 10% 좀 안 되는 정도로 신용이 움직이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에 한번 흔들어 놓을 만한 신용이 점점 차오르고 있다 정도 우리가 알고 그만큼 시장이 리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더라도 비중 조절 정말로 잘해야 되는 시장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국내 증시 장 초반에 이제 항상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오전장은 반등을 해주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계단식 하락장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딱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장을 보면 될 것 같고 월요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시가의 개파락 이후에 9시 30분까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종목을 잡는 방법과 아니면 시가부터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종목의 그 매수 레인지를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10시까지의 반등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나오게 해준다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 이틀의 시장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 이틀 동안 코스닥에는 4천억, 그 다음에 금요일날 또 4,500억, 금요일날 3,400억, 양 이틀 동안 8천억을 코스닥에 매도를 했고 코스피는 1조, 그 다음에 5천억 하면 1조 5천억을 일단 퍼부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는 바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고 이 매도의 클라이막스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세요. 그 기준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파월의 청문회 일정이 마무리되고 우리 시장의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진행되는 목요일부터 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을 주면서 목금 연이틀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나 파월의 청문회 연설이나 그리고 다가오는 3월 FOMC 금리 인상이 0.5냐 0.25냐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크게 급락시키고 할 문제는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항상 예상치 못한 이슈에 의해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시장은 최근 연초부터 상승한 증시가 어느 시점에 단기 고점을 만들고 박스권을 형성할지에 대한 트리거만 기다리고 있던 시장에서 나온 SVB 즉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단 2일 만에 2일도 아니죠. 14시간 만에 파산이라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기적으로 우려감과 불확실성이 생겨버린 시장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좀 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실버게이트 파산설 이슈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조금 돌고 있었고 목요일 실버게이트 파산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SVB 파산은 조금 예상 밖의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태를 조금 추적 관찰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스타트업 및 벤처 캐피탈 시장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는 바이오텍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내 현금을 원하지 않은 바이오텍 및 기술 스타트업들의 타격이 얼마나 발생할지 일단 월요일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좀 눌림에서 접근을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약한 고리가 일단 끊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면서 예를 들면은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인데 과도한 밸류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조금 하락폭을 더 키울 수도 있겠죠. 하락폭을. 왜냐? 미국의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이쪽 키워드에서 아작이 났다 라고 하면 비슷한 뉘앙스의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악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우량한 기업들은 덜 빠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주말 사이 돌발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관련 이슈가 무한대로 생성이 되면서 시장은 공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개파락이 크면 클수록 시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개파락이 큰 시가 개파락에는 어찌되었건 최근 강했던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는 섹터 2차 전진의 옥석을 가려
시가 베팅이라든지 업종 대표 종목군들을 전 구간에 근접할 만큼 개파락을 한다면 시가에 덤벼봐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선 미국 내에서 발생된 문제가 주말 사이 인수자가 당장 나올지는 모르겠죠. 어찌 되었건 해결될 문제이며 단기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슈는 아닐 것으로 보이기에 그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며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이슈가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부작용을 부각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좀 빠지면 올라올 명분을 만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바이든이 한마디 좀 거들었죠. 시장이 조금 갑자기 무너지니까 3월달에 발표되는 CPI는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저는 그래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은 바이든이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데 참 시장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지금 발생된 SVB 파산 이슈는 앞으로 미래에 될 여러 부작용들의 시작을 알리는 경종을 울리는 이슈가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연준의 통화보고서에서 결론을 요약할 때 경기가 침체가 되어야만 인플레이션은 끝을 볼 수 있다. 즉 그때까지 인하 없다. 이기 때문에 시장은 매 순간순간 박스권 하단을 만들 때는 온갖 공포가 상단을 가면 희망을 가지며 박스권 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박스권 장세입니다. 장기 박스권 장세. 주말 동안 과도한 우려는 필요 없고 가한 종목 좋은 회사 코스피 상위 우량주, 코스닥 상위 우량주, 2차전지 대장주, 뭐 최근에 뭐 이제 개별 이슈를 뭐 만들었던 SN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슈가 하나 좀 발생을 했는데 뭐 정상적으로 공개 매수를 하죠. 15만 원. 대신은 이제 이 전체 유통 물량이 70%에서 35%를 사는 거기 때문에 5대5 확률인데 월요일 개파락해서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3에서 5% 떨어져서 40만 원 초반대 들어간다. 뭐 사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안전빵일 수도 있죠.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기관의 프랍 트레이더 성격의 투자자 혹은 뭐 적은 뭐 3에서 5% 비중 베팅을 때리는 애들 이런 거 딱 먹기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과도한 욕심보다도 이 이벤트 트래킹 하면서 종목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혹은 메디톡스라든지 최근 좋은 이슈에 의해서 올랐다가 뭐 시장에서 잠시 묻혔는데 그렇다고 감염병 예방법 안 나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 종목들 박살나버리면 봐보는 것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뭐 케어젠이라든지 우량한 종목군들이 아마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시장에 막 급등하는 종목군들만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그런 종목군들을 다 놓치는데요. 일일이 다 체크하고 일정을 다 정리해 놓고 종목군들을 어느 자리에 따다닥 왔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계획하에 본다면은 어찌 보면은 내가 조금씩 사들어갈 만한 애들이 좀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2차 전지 최근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왔는데 뭐 CATL 이슈도 있고 뭐 미국 뭐 유럽 이제 좀만 있으면은 뭐 IRA 기대감이라든지 유럽의 MRMA 법이라든지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낙폭이 좀 더 확대된다면 저는 대장주 위주에서 원하는 구간에 또 들어오면 분명히 또 매수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대신 이제 대장주 위주로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가 많이 떨어져 주기를. 그다음에 뭐 강원에너지도 금요일날 좋은 이슈에 의해서 올라왔고 삼성 SDI도 지행과 합작설이 있었는데 아직 그런 게 공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질러 준다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차 지분투자 감속기 이슈로 SPG가 금요일날도 좀 올랐는데 시장 악재에서 밀린다면 이것도 땡큐하고 바라봐야 될 종목이고요. 반대로 SBB테크는 연 이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종목이 못 갈까요? 이것도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 이슈로 티라유텍이 상향에 들어갔는데 거래대금 좀 약한 상한가다 보니까 좀 그렇고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서 일단 안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리면 좀 밑에서 봐볼 생각이고요. 세장에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에서 눌림목 매매 하는 거 나쁘지 않다 정도 흐름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를 좀 놓고 보면 미증시죠.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M파동으로 지금 꺾여서 좀 내려오는데요. 주봉의 기준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면서 월요일날 빠지면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뭐 최악의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을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박스권 하단까지 5%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아래 꼬리 빼고 돌려 세우는 구간까지 찍고 박스권 만들면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이런 구간까지 열어놓고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코스피는 굉장히 정직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추세선을 놓고 본다면요, 코스피의 추세선을 놓고 본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항상 열어놔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박스권의 하단입니다. 박스권의 하단이고 현재로서는 박스권의 상단이고, 여기가 박스권의 중심이 되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 악재가 시장을 박스권의 하단까지 끌고 내려와야 될 악재인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에너지솔루션 업종 대표주들을 보면서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시장의 구도를 보죠. 33일 일자가 있죠. 33일에 이슈를 맞고 여기에서 좁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12일간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12일간의 상승을 마감하고 빠졌기 때문에 12일간의 대칭이 이제는 새로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5거래일이 지났고 12일 정도 이후 조정이 12일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하루 이틀 빠졌다가 반등하고 다시 빌리는 모습으로 한 12일 정도 시장이 눌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코스닥 지수의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못 올라간다라는 상황이라면 이 아래까지도 구간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뭐 대충 지수를 예상을 하면 월요일날 개파락을 시게 맞고 뭐 하루 이틀 맞아서 이렇게 반등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M파동을 완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이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코스닥은 항상 빠질 때 이 공격적으로 빠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지 일단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보면은 이런 대칭이라는 게 상당수 맞아요. 34, 뭐 30, 그 다음에 15일간의 반등, 15일간의 급락, 뭐 급락이 여기까지 딱 15일 반등, 15일 하락 이렇게 하고 다시 돌림, 그 다음에 돌림 31일, 하락 31일, 바닥권에서 33일 반등, 33일 하락, 33일 반등, 12일. 이게 이제 일정한 시간론 개념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상황을 보면서 2차 전지 쪽이 반등을 못하면 지수의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좀 제가 글로 정리한 것보다 말로 말하는 게 많은데 2차 전지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에코프로 BM, LNF,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 정도 종목 3개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시가총액이요. 제 뭐 LNF, 에코프로, BM 해서 30조, 뭐 38조, 그 외에 뭐 2차 전지 종목군들 다 합친다면, 그 외 2차 전지 종목군들을 시장에서 대충 합쳐본다면 50조, 60조가 됩니다.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커져버렸기 때문에 2차 전지 전체 종목이 밀렸을 때 주는 파급력은 지수에 온다. 그거를 상기하고 좀 봤으면 좋겠네요. 자, 시장이 항상 밀리면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쭉 펴놓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삼성전자는 본다면 이런 추세를 딱 그어놓고,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니까요. 이런 추세를 딱 그어놓고 이 추세까지 떨어진다. 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단기적으로는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자리들 이렇게 강하게 돌려세운 자리들이 이제 월요일날 개파락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이런 자리들 8만원 라운드 피겨에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는지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이렇게 강하게 깼던 자리를 강한 수급에 의해서 연초에 돌파시켜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대형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 제일 강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 날도 시장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부터 끄집어 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종목이고요. 장기 평선 라인 언저리에서 개파락을 세게 맞는다면 저는 바로 이것도 끄집어 올릴 수밖에 없겠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세를 돌려줬던 라인들 언저리까지 단기적으로 급락을 세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 SDI 보는 거 맞고, SK이노베이션은 13일 날 일단 포드 물량 생산을 정상화한다라는 이슈, 15일 날 인터 배터리 데이에서 LFP를 공개한다라는 이슈로 일단 금요일 날 가장 강력하게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박스권 흐름 그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박스권 흐름을 그냥 만들고 있는 종목이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는 일단은 이렇게 본 다음에 뭐 네이버 정도도 이 밑에 장기 평선이 있죠. 122평선. 그러면은 19만 원 라인이 의미 있는 구간이 또 되는 거예요. 19만 원 라인에서 이런 자리에 떨어진다면 네이버도 동시에 좀 봐봐도 되고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그리고 에코프로 기준에서 개파락을 하고 뭐 이런 지금 20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정도 되는데, 이런 11선을 과감하게 깨고 내려온다 하면 단기적으로 좀 부러졌을 때 저는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좀 강하게 좀 부러지기를 좀 바라고요. 종목이 아직까지는 그냥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많이 떨어질 때 좀 봐보면 괜찮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쉽게 좀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고요. 금요일날 사실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이런 중소 종목군들 낙폭이 좀 컸던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원하는 구간들 안에서 최근에 대장주급으로 저는 제 기준점에 맞는 종목군들 들어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매매하는 이 포인트는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 그 기준점은 배워두면 돈이 되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좋고 사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매매, 투자, 매수, 기준점, 이거는 복잡하면 안 된다라고 봐야져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지금 좋은 자리 내려오면 보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대신 대장주 위주로 봐야죠.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신소재도 선을 그어놓고 좀 기다려보고 어디까지 밀리는지. 자, 금요일날 이제 레몬이라는 종목이 상가 이후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바닥에서 굉장히 세게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요. 레몬도 일단은 세력주 기반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날도 상한가 약상한가 때 들어갔어야 될 종목인데 못 들어갔는데, 이런 종목이 단기간에 이렇게 부러진다 라고 하면 또 기준점을 한번 잡아봐도 저는 될 것 같고, 레몬도 잡아도 될 것 같고, 석경 AT가 이제 전고체 이슈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은 좀 시장의 관심도를 그렇게 크게 받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얘는 빼고 보고 싶습니다. 레몬 정도 급등락을 하면 좀 볼 생각이고요. 강원에너지도 지금 단기 과열에 지정이 됐는데, 일단은 무수산 리튬의 고객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이슈로 금요일날 굉장히 강했던 종목입니다. 금요일날 저도 이 종목은 회원님들한테 뭐 유일하게 금요일날 봐도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 들어간 거는 좀 아쉽네요. 좀 놔뒀으면은 19%대니까 굉장히 크게 먹었을 수도 있고, 좀 밑에서 들어왔던 부분도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고, 아무튼 이 종목은 금요일날 이제 메인으로 좀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 구간 돌파할 때 들어가서 딱 보면은 한 이 정도 선에서 매도를 했네요. 여기 14,800원에 들어가서 15,000 얼마니까 이 종가 무렵 정도 해서 매도를 하고 한 3차례 정도 금요일날 매매를 좀 했는데, 강하게 돌파를 나왔고 어느 선까지 지지 좀 단기 과열이 단일가여도 많이 눌린다면 돌파 라인 언저리에서는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슈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한번 봐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양자암호 관련해서 KCS가 2연상에 들어갔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좀 만들어 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그 금요일날 시가에 그냥 따라붙었어야 됐을 것 같고, 사실 양자암호가 뭐 KCS는 급등인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사실 별로 볼 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넷이 뭐 인수합병 매각 이슈까지 좀 붙이면서 저는 좀 괜찮을지 알았더니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 좀 많이 밀렸는데요. 이틀 동안 거래 대금이 좀 있었던 종목이고 해서 개파락이 크라면 이 종목도 한번 지켜는 봐볼 것 같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고점 대비 상당히 밀리고 시간에 많이 밀렸는데 한 15% 정도 빠져서 이런 강하게 돌파한 라인 언저리까지 뭐 단기적으로 밀어버린다면 월요일날 한 번 정도는 봐볼 것 같아요. 우리넷 한 번 정도는 봐볼 것 같고, 로봇주 보죠. 로봇주. 자,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금요일 날도 또 새롭게 좀 올라왔는데, 티라유텍이라든지 이거는 과거에 이제 SK 쉴더 쪽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납품했다라는 이슈로 이때 상한가를 한번 간 이력이 있고, 이번에도 이번 인 배터리 데이에서 이 2차 전지 특화되는 솔루션과 로봇에 결합한 이 스마트 팩토링 패키지를 공개하겠다라는 이슈로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것도 3년 연속 적자에다가 좀 재무가 불안정해서 또 3월이기도 하고 감사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매매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매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도 하나 잘못 걸려버리면 이런 감사 보고서나 3월 시즌 때는 하나 잘못되면은 조금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경을 쓰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의 감속기 지분 투자 이슈로 SBB테크가 지난번에 부각을 받으면서 좀 셌다가, SBB테크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때 22%에서 4%니까 18% 마이너스 10% 28% 고점 대비해서 28%가 지금 빠진 상태네요. 한 20 몇 프로가. 그러면 얘가 개파락을 많이 한다 라고 하면 SBB테크는 뭐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던 자리 언저리를 선을 하나 그어놓고 저는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또 이게 개파락했다 또 바로 돌리는 경우도 나올 것이고, 사실은 누가 어디가 확정됐다라고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SPG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눌리는 구간이 온다면 이렇게 강하게 거래대금 터뜨렸고 사상 최대치 거래량이 나온 상태에서 눌림을 준다면 한번 지켜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G도 종목을 열어놓고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 팩토리로 유일 로보틱스가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박스권을 탈피하는 모습이 나올지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돌파한 자리들 보면 2930원, 29,300원, 29,400원 이런 라인에 온다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금요일날 셀바스 AI라든지 뭐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좀 강했는데 최근에 강력하게 상한가를 뭐 두세 방 보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폴라리스는 강했고, 셀바스 AI는 다음 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4.0 GPT 공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도하게 높은 구간이라 사실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월 달에는 이제 MS의 이슈, 그 다음에 3월 20일 정도에 엔비디아 이슈가 남아있는데, 엔비디아 이슈에 이제 저도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을 하나 물려 있어서 올라가면은 그때 기간에 청산을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미리 바닥을 좀 잡는지 정도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저도 매매는 거의 많이는 못했어요. 시가에 사실 들어가고 싶은 종목이 몇 억가 차이로 매수가 안 되는 바람에 좀 못 들어갔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강력하게 상한가를 가고 단기 100%가 오른 상태에서 3분봉이 나왔죠. 좀 더 밀리면은 아래에서도 원래는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만 금요일날 빠져서 시가 정도 들어가서, 이게 VI입니다. VI 한옥가 전에 팔고 VI 풀리자마자 전량 팔았는데 하락 VI 걸리고 떨어졌다가 또 다시 빠졌다가 VI 들어가고, 이 종목이 변동성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런 타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로 이 꼭대기에서는 사지 않죠. 누가 뭐래도 만약에 여기 이런 데서는 들어가 볼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렴을 쭉 보이는 구간에서는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절대로 돌파는 돌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눌림은 눌림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꼭대기에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종목을 그렇게 봤고, 그다음에 라운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죠. 근데 라운텍은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금요일날 라운텍 정도를 좀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가입니다. 하한가 시가를 몇 차례 돌파하고 회복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들어가서 뭐 잘 먹고 나왔는데 아마 월요일 날도 이 라운텍이라는 종목을 한 차례 정도 더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좀 지켜보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SM을 좀 보죠. SM 일단 하이브 SM 인수 절차 중단한다, 카코의 경영권 넘긴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이슈가 좀 안 나오기를 좀 바랬는데 안 나오고 그냥 월요일날 이 상태에서 개파락을 좀 이렇게 해준다면 일단 분할 매수 좀 들어가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슈들이 좀 다 나왔네요. 당연히 15만원 넘어가는 상태에서 매수하면 승률은 제로에 가깝고, 시장이 안 좋고 불안할 때는 좀 안전한 투자처를 찾으려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원래 이슈가 없으면 설명드리고 매수를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좀 아쉽고요. 만약에 14만 2천원대 온다면 들어가서 뭐 한 3% 4% 먹고 팔고 이런 매매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매매로 대응하시면 저는 될 것 같아.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메디톡스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조용하다 보니까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좋은 종목은요, 시장에 관심을 안 받을 때 기다리면서 어디까지 밀릴지 지켜보고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해놓고 보고, 최근 더존비지언이 이 매출 채권 관련된 이 신한은행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플랫폼 뭐 하는 거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밀린다면 밑에 좀 봐보고, 오히려 SVB 뱅크 사태로 인뱅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생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이 좀 많이 밀린다면 얘도 관심권에 놓고 저는 봐볼 생각이네요. 제주은행 관련해서 인뱅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체크를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뭐 종목은 매매는 조금씩 몇 개 하고 말았는데요. 박셀바이오가 이날 윗꼬리 주다가 122평선을 강하게 뚫는 모습을 좀 보면서 얘는 이 구간에서 원래 샀는데 고점에 못 팔아가지고 밑에 추가 매수해서 일단 팔았고요. 이게 딱 장기평선 돌파 라인이죠. 돌파 라인 하고 슈팅 주고 팔고, 그 다음에 5장에 이런 윗꼬리 돌파할 때 추가 매수 해가지고 그냥 매매 하고 나왔고요. 뭐 유일로보틱스 또 아침에 이제 빠르게 수급이 들어올 때 돌파로 들어가서 매매를 했습니다. 눌림 매매를 좀 하고 싶었는데 눌림은 포인트가 잘 안 잡혀서 좀 못했고요. 과거에 이때 여러 차례 상한가 간 이력이 있는 종목의 2차전지 관련 그 신소재 관련 종목인데요. 이것도 이 구간에서 박스권 돌파 확인하고 들어가서 상한가까지는 못 버텼는데 일단 장 안 좋으니까 전량 매도하고 마무리 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강한 종목군들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고요. 이 한가를 좀 들어가서 기술적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거는 뭐 의미 없습니다. 그냥 몇 주 동전주라 그냥 조금씩 산다고 그냥 산 거라 딱 600만 원 샀고요. 팔고 또 들어왔다가 손절 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마무리를 졌네요. 자, 다들 주말에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저와 똑같이 대형주, 우량주, 시장의 중심주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까
나는 비중을 얼마를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을 참고 더 밀리길 기다릴 것인가, 화요일날 살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과도한 우려는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밤 저녁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뭐 한 9시 반이나 뭐 10시 정도 진행을 한다면 할 것 같네요. 자,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